필라테스 호흡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수많은 영상과 댓글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논쟁이 끊임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실제로 배운 방법대로 고객들에게 티칭을 해보면 어떻던가요? 대부분 이해 못하시고 숨 쉬는 게 제일 어렵네요 이런 말만 하시거든요. 더 큰 문제는 강사 스스로도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필라테스는 자세를 좋게 하는 운동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필라테스의 절대 공식 혹시 알고 계세요? 자세는 호흡 플러스 복부 압력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공식에 따르면 호흡을 제대로 하려면 자세와 복부 압력도 함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호흡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함께 이해하고 바르게 호흡 티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세와 복부 압력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자세는 각 관절들의 상대적인 위치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꼭 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정해진 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운동을 시켜보면 몇 년간 자세에 큰 변화는 없어도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극단적으로 80살이 넘는 할머니 고객님이 계셨어요. 오랜 시간 근육이 고착되고 변형된 뼈가 하루아침에 변형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랜 시간 운동을 하다 보면 변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바른 자세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세는 상대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왼쪽 이미지는 이상적 척추 정렬 상태를 나타낸 건데요. 경추와 요추는 전방으로 오목하고 흉추는 뒤로 볼록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세 필라테스는 척추가 S자 형태인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경추와 요추 커브를 줄이기 위해서 임프린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죠. 요추, 경추 전망 곡선을 줄이기 위해서 과하게 굴곡시키는 동작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잘못된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아직도 구별 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이미지처럼 요추나 흉추가 과하게 전만되고 후만되면 요추 전만증, 흉추 후만증이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척추가 일자로 평평하면 평평 등 골반이 전방 위치 이동이 과해지는 것을 스웨이백이라고 부릅니다. 척추의 원래 S자 곡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만 말하면 빨리 지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뼈 형태가 우리 몸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시 말해서 척추 형태는 불안정해도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감정, 식이 습관 등을 갖고 있으면 몸 전체 흐름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에 대한 권위자인 조세핀 키로네에 따르면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 유형을 PPXX, APXX 또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핵심은 몸통과 골반의 위치가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몸통과 골반 사이에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몸통과 골반이 어긋나 있으면 횡격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자세가 망가지면 복부 압력과 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부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쉬운 이해를 위해서 복강 영역과 주변 근육을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 1번처럼 안정시 상태에서는 횡격막은 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흡기를 할 때,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은 아래로 하강을 합니다. 이때 2번처럼 골반 저근도 반사적으로 수축을 하는데요. 횡격막이 하강하면 할수록 기저근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기저근은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는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됩니다.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에서는 골반 저근의 인지를 마치 휴지를 뽑아 올리듯이 끌어올려라 이런 큐를 많이 주거든요. 이건 실제로 기저근이 그렇게 수축한다는 오해 때문에 생긴 큐입니다. 기저근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원래 상태를 유지하거나 버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횡격막 하강하면 골반 기저근은 반사적으로 수축하고 복행근과 다혈근이 자극되면서 내부 압력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호흡을 할 때 복부 압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되시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이 이미지에서 파란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를 주목해 주세요. 파란색 화살표가 안정시 상태의 호흡입니다. 호흡하고 내쉬고 흡하고 들이마시는 거죠. 하지만 복부 압력이 더 강하게 형성되면 횡격막은 빨간색 위치처럼 더 하강하게 됩니다. 원래 위치보다 더 하강된 상태에서 호흡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내부 압력은 더 견고하지만 호흡도 문제없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숨을 참고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는 발살바 호흡과는 다르거든요. 내부 압력도 유지되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말도 하고 모든 생활이 가능합니다. 발살바 호흡은 숨을 꼭 참은 상태에서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조세핀 키는 그의 저서에서 10본을 벌리고 아랫배를 빵빵하게 부풀리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필라테스를 할 때 배꼽을 당기라고 하는 큐잉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른 영상에서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은 드디어 호흡인데요. 횡격막은 호흡근으로 분류를 하지만 자세 유지근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아니, 사실 모든 호흡근이 자세 유지근과 일치되는데 개념화하기 위해서 구분한 것이지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응애하고 우는 게 횡격막이 정상 작동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150일에서 200일쯤 되면 앉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호흡근이 자세 유지근으로도 활발히 작용함을 의미를 하는 거죠. 복부 압력 이야기 할 때도 말했지만 호흡은 횡격막의 단독 작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심부 근육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자, 이 외에도 호흡은 심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장을 하거나 두려운 상황에서 호흡 빈도는 굉장히 빨라지죠. 반대로 편안한 상태에서는 호흡 빈도는 비교적 적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호흡 빈도를 빠르게 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인위적으로 주고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심리 치료 기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대개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이나 긴장이 높을 때는 호흡 빈도를 낮추고 1회 호흡량을 길게 가져갈 수 있게 훈련을 시킵니다. 또한 호흡을 깊게 하는 과정에서 몸이나 호흡을 자각하게 되는데 이는 뇌의 DNM이라는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표면 근육은 억제하고 심부 근육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호흡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 복부 압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어떠세요? 호흡 자체에 어떤 큐잉을 주고 어떤 방법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물론 특정 고객에게는 특정 호흡을 유도하는 티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움직임이 좋아지고 자세가 좋아진다는 건 호흡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세는 좋아졌는데 호흡은 아직 안 좋아요 라는 말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거죠. 최고의 호흡 티칭은 호흡 티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히 어떤 호흡법을 훈련시키지 않고 척추 분절만 하거나 기본적인 스트레칭만 해도 자세가 좋아지고 호흡하기가 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정형화되어 있는 호흡 방식을 차례대로 알려드린다고 몸이 바로 좋아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론이죠. PBI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이것 말고도 골반 회전문 이론, 6배속 교정운동과 같은 이론을 제가 만들어서 필라테스 강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각각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모든 개념을 다 연결시키는 몸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의들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자, 11월 25일부터 3일간 6배속 교정운동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을 합니다. 10시간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지만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더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대기방에 입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마스터 클래스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라면 무조건 이날 시간을 조율해서 비워두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딱 2번만 열리는 강의이고 참여 현황에 따라서 인원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배속 교정운동 마스터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 박영재였습니다.